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에 주목해 볼까요? 이분과 인사 나누고 이야기 바로 풀어가 볼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어떠한 포인트를 보면 좋을까요? 어떤 내용 취재해 주셨는지 공개 먼저 해주실까요? 크리스마스인데. 맞아요. 네. 그거 하나 못 버티고 또 빠집니까? 산타클로스 오시고 있는 거 맞겠죠? 오시다가 지금 급회전하고 있는데요. 네. 돌아가 이러시면 안 되고요. 예, 이런 것 좀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처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될 섹터가 있다. 안쪽에서 요즘 핫한 바이오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부터도 사실은 조금 들썩들썩했던 것 같습니다. 호자로 인식하는 바이오주 분위기가 몰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이오 많이 보시는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건지 그 배경부터 짚고 가도록 할게요. 네,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입니다. 그동안 금리가 높다 보니까 제대로 자금 조달을 못해서 그에 따라서 신약 개발이나 여러 가지가 제대로 못 됐겠죠.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숨통이 살짝 튀게 된다는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에 업체들별로는 여러 가지 성과는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 중심으로도 성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기술 수출 쪽은 약간 정점이 2020년도, 21년도였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 나머지는 수출은 괜찮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최근에 또 이슈들도 좀 있었죠. 뭐 셀트리온 합병 잘했고,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 SC 제형 관련돼서 뭐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머크사에 계약할 걸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오랜만에 움직였었고, 그 밖에 HLB 또 물론 거래소 이전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그에 따라서 지금 나오고 있는 리보세라닙 어떤 성과 병용요법 쪽에서 성과 난다라는 쪽에서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것 봐라, 바이오주 다시 챙겨야겠네라고 하는 시각들이 넓어진 게 지금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그 안에서 어떤 키워드를 주목하고 있는지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올해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뭐 네. ADC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던 것 같고, 뭐 테마성으로는 뭐 감기 관련도 있었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보시고 계신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네, 알츠하이머입니다. 오, 그게 가장 키가 될 것이다. 예, 독일어입니다. 이게 알츠하이머가 독일에서 이 알츠하이머를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알츠하이머군요. 그렇습니다. 이슈프라케 도이치. 오, 독일어도 할 줄 아세요, 야. 대표님? 네. 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보통 치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네. 치매는 너무 좀 큰 범이고 알츠하이머는 그 안쪽에 있는 범인데 그 중에서 FDA 치매 치료제가 기준이 좀 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치료제를 개발하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어떤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데 완화를 시키는 쪽도 또 그리고 그거를 또 방지하는 쪽도 이것도 치료제로 받아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나왔던 게 가장 먼저 뭐 아두헬름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레카네맙이라고 또 일본의 에자이와 또 미국의 바이오젠 합작해서 만든 약품이 FDA 승인이 들어갔었죠.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약간 초기 쪽에 강점이 있는데 이제 초기부터 그 중기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일라이릴리의 도나네마비 이제 FDA 승인이 내년 상반기 빠르면 뭐 3월달 안으로도 나오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크죠. 그래서 그런 쪽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라이릴리가 하면 시장의 트렌드가 맞춰지죠. 그런 쪽에서도 아마 알츠하이머 관련된 쪽 내년도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책적인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가 일단은 정책적 모멘텀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장 큰 트리거를 정책으로 봐도 무관할까요? 네, 또 하나가 첨생법이라고 그러죠. 네. 이게 되게 깁니다. 첨단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법. 첨생법이라고도 그냥 기사 자체 헤드라인으로 그래서 길어서 그런지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첨바법이 아니고 첨생법일까요? 재생이 중요하니까 생? 예? 네, 그렇게, 네. 네, 그걸 또 대답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개정안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다 보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현행법상 난치병이나 불치병 관련된 쪽에서 임상 연구는 가능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치료 목적으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줄기세포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못 받고 또 일본이나 아니면 해외로 가서 받는 현상들이 나오는 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치료가 안 된다. 상호가 안 된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좀 바꾸겠다라는 입장이고 게다가 또 환자의 세포를 채취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가 확대됐다든가 또 거기도 관리업이 없어도 어떤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원료 채취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쪽에 대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줄기세포 쪽이죠. 그 밖에 또 이종 이식, 그러니까 즉 그 간 아니면 또 우선 장기 뭐 이런 쪽에서 이식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성과가 나올 수 있겠죠. 이쪽도 내년에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법안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종목들의 변화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핵심을 환자 접근성이 높아진다로 정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연구도 더 활발해진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내년에 바이오주를 바라볼 때 환경은 좋아졌고 그러면은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이 나온다 하게 되면 바이오주도 저희가 따지게 되면 이만큼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뭘 봐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 그때 맞는 변화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 한번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장 마감 전에 바이오주에 대한 전략까지 듣고 갈게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연말, 연초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키포인트 주목하면서 전략을 구상해야 될까요, 대표님? 네, 바이오주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또 하나 봐야 될 게 다 네. 아시는 것처럼 JP모건 헬스케어 1월의 빅 이벤트죠. 그렇습니다. 그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요즘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참여한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그냥 오케이. 예전엔 아니랬거든요. 네. 한 3, 4년 전 동안에 JP모건 뭐 그냥 조용했어요. 의뢰에 네.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는데 올해는 좀 다르네요. 참여한다 그러면 일단은 주가가 뛰기 시작하네요.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있구나. 특히 지금 같은 때에 맞춰지게 되면 고금리 오랫동안 진행됐다가 저금리 때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직접적인 미팅, 얼굴 만나고 침 튀겨가면서 우리 회사 설명하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성과가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쪽에서의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거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섹터들이 많은데 그래도 일정 좀 있고 거기다가 기대감이 있어지는 섹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어떤 바이오주는 바이오를 사는 게 아니라 바이오에 해당되는 품목과 연결된 기업들을 사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섹터 개별 기업 쪽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당분간은 좀 사이즈가 작은 종목, 이슈가 있는 종목을 보자. 지금부터 JP모건 헬스케어 리스트업 시작하자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어떤 종목일지는 저희 장 마감 이후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마무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힘이 많이 빠진 구간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게임주의 오후장 흔들림이 큰 타격을 보인 듯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죠. 일단 22일 금요일장은 이렇게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오늘 오후장의 흐름이 많이 약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을 중심으로 저점까지 내려앉는 모습이 3시간 넘어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보였는데요. 어떻게 오늘장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니 올해 거래일은 이제 3거래일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그래도 지금 보이는 화면상으로는 2600선은 지켜낸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가를 고가로 해서 오후장으로 갈수록 좀 빠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장중에 수급 변화 나오면서 어느 정도 버팀목 역할 기간 쪽에 수급이 해주긴 했지만 크게 지수를 들어 올리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금 오후장의 패턴 보이시죠? 도시 기점으로 해서 많이 꺾이는 모습 12시부터도 힘을 약간씩은 잃어나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결국은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0.56%를 오늘장 기록을 하면서 860선을 오늘 1시 구간에선 잘 지켜냈습니다만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은 하락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차 전지 양극재 쪽에서의 하락폭도 시총 상위주 가운데 커지는 모양새였고요. 여기에다가 중국 당국의 온라인 게임 규제 발표가 나오면서 홍콩 증시에 상장돼 중국 게임주들이 많이 흘러내렸고 우리 증시 역시 그
그 영향을 좀 그대로 받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수급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장중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핵심이 되는 부분은 기관 쪽에서의 매수 전환이 장중에 나왔다. 금융투자 쪽에서 4천억 원 가까운 매수세를 오늘 보였다라는 부분을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DS 단속 영향이라고 봐야 될지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1,000억 원 넘는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나왔습니다만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오후장 기관의 매수 탄력이 강화됐다라는 점 오후장 특징으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면은요.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가장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자,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의 매수 탄력이 강화되었다라는 점은 가장 큰 특징으로 오늘은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사이즈가 큰 종목 가운데서는 하드웨어 쪽의 매수 집중도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점 보시고요. 특히 반도체를 많이 샀습니다. 제약업종과 더불어서 오늘 뚜렷하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두 섹터로는 반도체, 제약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원달러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 시장에 대해서 변동수는 많이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오늘 2원가량 하락하면서 1303원선에 마무리가 됐다는 수치만 체크를 해드리고요. 오늘은 바로 넘어가서 종목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훈풍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컸습니다만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2%로 그래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 뜨거운 바람을 그대로 이어받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K하이닉스도 다소 힘이 빠진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조금은 아쉬운 흐름 보였던 기아 역시 오늘도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되지는 못했고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일부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양극재 중심으로 좀 하락폭이 커지는 모양새였는데 이 코스피 시총 상위단에서는 코스코 휘초엠이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3%대 하락률로 기록이 됐고요. 오늘 코스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에코프로 BM 오늘 일제히 하락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오후 들어서 그러니까 2시 넘어가면서 3시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이슈하는 종목들이 상승폭을 키우는 패턴이었는데요. 그마저도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오늘 사이즈가 큰 종목 가운데 게임주들이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위메이드도 13% 넘게 내렸고요. 게임주 모아서 오늘 하락률 큰 종목 중심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얼만큼 많이 빠졌는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중국 당국의 온라인 게임 규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내림세가 뚜렷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DS 단서 오늘 따답을 기록한 구간에서 풀리지 않고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까지 오늘 특징적으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아쉬워요. 이렇게 산타가 우리나라 증시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나 싶었는데 많이 꺾이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지금 보이는 부분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이러다가 화난 크리스마스가 되겠네요. 안 되는데요, 그죠? 네, 얼굴이 환해야 되는데 화가 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근데 이제 나왔던 얘기를 보면은 일단 지수도 다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 예, 보면은 이게 지금 오후장에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중국의 규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데 가뜩이나 시장이 좀 정체되어 있는데 그게 돌을 던지다 보니까 흔들리는 모습들 이게 많이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바뀐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시장 탄력들은 좀 제한됐지만 뭐 다시 2600선 아직까지는 살짝 밀렸죠. 네, 그래서 위쪽으로 나오는 이제 변화들도 좀 다시 챙겨봐야 되겠는데 다음 주는 3일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그래도 좀 힘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는데 일단 시장의 속도 조절 쪽으로는 해석을 하지만 특히 지금 외국인들 쪽의 동향들 뭐 그렇게 빠르게 나빠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오늘 또 게임 쪽 당연히 약세였을 것 같고 리튬 쪽이 약하다 보니까 2차전지 쪽들도 다 좀 부진한 모습들인데 그 밖에 좀 이슈가 있는 뭐 히토류 네. 이쪽은 뭐 또 약간 규제의 반사익을 보나? 라는 쪽에 대한 흐름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밖에 뭐 해운주, 반도체 소부장 쪽의 일부 종목들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다 보니까 시장은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역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시장 상황 속에서 조금은 경계해야 될 부분도 그리고 그대로인 부분도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바이오로 조금 더 포커스 다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종목에서 언제나 우리는 답을 찾으면서 수익 승률을 높여야 되니까요. 바로 질문 드릴게요. 바이오주 포인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으로 승부를 볼까요? 네, 볼만한 종목 중에서 이게
원고를 저희가 드릴 때는 네. 한 3% 정도 올랐었는데 아, 오늘 그 강했던 그 종목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두 자릿수 때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예, 기업 내용은 괜찮다라는 쪽에서 퓨처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래화학이죠. 미래화학. 퓨처캠. 네. 네. 그래서 방사성 의약품 관련된 신약 개발 하고 있는 업체고 뭐 전구체 뭐 이쪽에서도 당연히 전구체가 있겠죠. 네. 우리 물질과 결합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앞서 말씀드렸듯이 알츠하이머 관련된 쪽에서 좀 성과를 낼 만한 회사가 없을까 이거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답을 줄 수 있는 회사다 안쪽에서 알츠하이머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인 알자뷰 그리고 또 파킨슨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피디뷰 이런 거 하게 되면 진단 쪽에서도 특색 있는 분야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걸 봤었을 때 앞으로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파이프라인 쪽으로 이제 방사성을 활용한 의약품 좀 나오는 거죠. 그런 쪽에서 전립선암 진단제와 치료제 이쪽이 각각 임상 뭐 1상, 2상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국가신약개발 10대 사업으로 들어갔다. 이런 것도 뭔가 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네.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밖에 뇌종양, 동맥경화 같은 쪽에서 방사성을 활용해서 의약품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파이프라인이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기대감 높다가 또 임상시험 그 단계 이후에는 또 약간 좀 기대감이 좀 빠지고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 기대감이 차도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 쪽에서 주가의 변화 또 1월 달을 바라보는 바이오주의 강세를 한 번 또 주도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주셨을 때랑 아무래도 매수 그 단가가 달라졌으면 그 점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획 세워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지금은 이제 손절가가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를 보게 되면 일단 중요한 저항선을 오늘 관통했기 때문에 그를 또 지지하는 가격이 나온다. 그러면 약 한 8,500원대 정도로 손절가를 먼저 정정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가운데 목표가는 지난번 고점대에서 어느 정도 좀 저항을 받았던 자리까지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은 약 한 11,500원, 12,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열려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일단 지금은 조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바로 따라가는 것보다 한 9,000원대 초반 정도쯤에서 단기 매물 소화하고 나오는 부분들을 대응하는 전략적으로 포인트를 맞추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격대 체크를 해주시고요. 저희 AS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받아볼게요. 삼지엔터 이번 달에 주셨습니다. 사실 기대감이 높았고 엔젤에 대한 모멘텀 받으면서 오늘 장에도 강한 흐름 보였다가 윗꼬리가 좀 달렸어요. 지금 수정할 부분이 없는지 27,000원 계속 들고 가면 좋을지 오늘 중국의 시도 좀 나와서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국에 잘 나가다고 하다가 또 이런 뉴스 나오니까 약간 위축되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한 23,000원대, 4,000원대 계속 시도가 들어올 텐데 그거를 안고 돌아가는지는 좀 탄력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밀릴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한번 좀 정리했다가 다시 보는 단계 같은데 지금 주가가 이 정도 되다 보니까 힘내는 단계들 다시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흐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AS 요 종목 봤고요. 오늘은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고요. 오늘 좀 변동수가 있어서 그 포인트 중심으로도 이야기 풀어가 봤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3거래일 남았고요. 주말 동안 잘 충전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